하루가 복귀 중 충남 천안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 전철 선로에 떨어진 두 명의 노인을 발견한 군인. 금방이라도 열차가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선로에 뛰어들어 두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구조했는데 신속한 행동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한 육군 박현재 상병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함께 사는 세상, 지난 2월이었습니다. 충남 천안역에서 노인 2명이 선로에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13일인데요. 충남 이 천안역에서 이 전동 휠체어 요즘에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충돌을 했습니다. 두 분 다 1m 아래 선로로 떨어지신 거예요. 이때 만약에 열차가 들어왔더라면 아주 큰일 날 상황인데 이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던 박현재 상병이 이 장면을 바로 목격을 하고 철로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플랫폼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네. 올라왔는데 다행히 이 시간 동안 기차가 지나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게 위험한 상황인데 당시 이제 박현재 상병이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이 선로에 뛰어들게 됐는지 직접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지하철 기다리다가 할아버지께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선로에 서 계셨는데 전동 휠체어를 좀 빠르게 모시다가 부딪히고 선로 밑으로 같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가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두 분 다 의식을 잃으셔서 꼼짝을 못 하시길래 제가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내려가서 안전한 곳으로 다른 시민분들과 함께 옮겨놓고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천안역에 지금 노인 두 분께서 선로 밑으로 추락해서 머리에 출혈이 있고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빨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그 고통을 조금 호소하셨습니다. 네, 지하철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이 전동 휠체어가 두 대가 쿵 하고 그렇죠.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인에 있는 부대로 이제 복귀를 하기 전에 이제 네. 하루 일정을 쭉 소화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사실 1m 높이의 난간이면 높다면 높지만 낮다면 낮다고 할 수 있는 거리 높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무방비 상태로 이 일을 당했을 때 게다가 노인분들이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입을 했고 할머니 함께가 부딪혀 떨어진 사건인데 문제는 두 분 다 떨어져서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크게 다쳐 보이니까 이제 급하게 잘 본인이 뛰어 내려가서 뭐 살신성인 정신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상당히 교육을 잘하신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어떤 정의나 이런 정의로움이 가득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선로를 뛰어들어가서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선로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기차라도 들어오면 본인도 그러니까요. 큰 위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 박현재 상병의 얘기에 따르면 얘기를 좀 했대요. 신고 좀 해달라. 119에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119에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예전에도 이런 신고를 해본 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취객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을 바로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조치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사고 이후에 그 대처도 보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철로가 있으면은 예. 그 철로 그 발바지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가 사실 왜냐하면 끌어올리려고 하면 그게 시간이 좀 너무 길거든요. 예. 이것도 두 분이라고 엄청 하니까. 무겁죠 또.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안전한 곳에 모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신고를 하면서 그 동시에 이제 이 전동 휠체어를 옆으로 빼는. 왜냐하면 안 빼놓으면은 기차가 와서 부딪혀버리면 그것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체계적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선로가 있는데 기차가 안 다니는 곳으로 옆으로 이제 옮겨놨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기절한 사람 이렇게 드는 게 굉장히 무겁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몇 배 이제 무게가 있다고 하는 건데 다 조치를 참 잘했습니다.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선로에 뛰어들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무사히 구조한 박현재 상병.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충격이 크셨는지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상황이고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부딪혀서 같이 떨어지셨다. 제가 구급차를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금방 구조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할머니 보고 와가지고 할머니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사고 모습을 보고 이 박현재 상병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네, 바로 할머니입니다. 최근에 휴가 나와서도 대구에 있는 할머니를 뵀는데 아마 성장 과정에서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고를 목격하자 가족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우리 가족이라면 어땠을까? 이 감정이입을 한 것 같은데 가족은 사실 4인 가족입니다. 부모님과 동생 이렇게 4인 가족인데 이 대구에 계신 할머니가 저 장면에서 바로 연상이 됐던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선로에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기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걸 누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19가 예. 올 때까지 이 박상병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예. 아시겠지만 이 할머니는 선로에 서 있다가 무슨 상황인지도 인식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전동휠체어에 들이받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선로에 떨어진 거고 팔이 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아까 그 박현재 상병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 또 불안정하시면 안 되니까 119 대원들이 올 때까지 선로에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함께 지키고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 박현재 상병은 이번 일로 이제 부대에서 포상 휴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소감은 어떤지 또 들어볼까요? 이렇게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구조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나중에도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도 거리낌 없이 바로 구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진짜 거의 드문데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휴가도 받고 집에서 쉬다 와서 좋았습니다. 평소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몸소 먼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현재 상병 그 사진 본데 미소년이에요, 미소년. 맞아요. 예. 아, 사실 뭐 군대 상병 정도 되면 계급이 그래도 높은 편인데 아우 저렇게 이제 얼굴이 한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받을 정도로 어려 아주 보입니다. 어려 보이는 얼굴인데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네. 휴가 마치고 들어가다가 다시 포상휴가를 받았다. 네. 아,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요. 군인들이 뭐 가장 좋아하는 거는 휴가입니다. 상 받는 건 상을 받아가지고는 더 안 좋고요. 아, 좋지만 상 받고 그게 휴가로 연결됐을 때 가장 좋은데 우리 박현재 상병 뭐 본인이 상 받으려고 또 포상 휴가 가려고 뭐 저런 행동 한 건 절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부대에 복귀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이 부대 자기 히어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대 얘기를 하면서 4박 5일 아유 가장 많게 포상 휴가를 지금 받아가지고 뭐 기분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마치고 가는 길에 좋은 일 해서 다시 또 포상휴가 포상휴가 4박 나가는 5일 거죠. 받았고요. 또 돌아오면서 또 또 하면 또 가고. 군대 내에선 히어로라는 얘기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맞아요. 히어로예요, 히어로. 히어로죠. 네. 히어로라고도 놀리 있고 재미있게 네. 지내고 있다. 이 사연 자체가 이제 군대 생활이 사실 여성 같은 입장에서는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주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들어왔냐면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구조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군복 입기 전에는 사실 이청년도 민간인이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군인 정신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까 그리고 잠깐 혹시나 오해 살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휴가 나왔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포상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상도 받고 2달 정도 또 복무를 하다가 포상휴가를 받은 거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뭐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또 하겠다. 그리고 평소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싶었던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밝혔고, 이번에도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일이 발생해도 머릿속에 다른 생각 안 들고 또 뛰어들 이제 분입니다. 박현재 상병 딱 이렇게 이 격려하는 모습 딱 보는데 이게 각이 딱 나오는데 상병 박지원 변호사 알겠습니다. 군에 오래 계셨잖아요. 한번 저도- 인사를 이렇게 딱 한번 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우선 잡아주시면 네. 장교니까 제가 그러니까 박현재 상병이 정말 대단한 일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또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예.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뭐 박현재 상병 얼굴 보니까 저도 훈훈합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지네. 오늘 이 사건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